자, 이제 앱 인벤터의 핵심 요소인 팔레트 디자인과 블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처음 입문하셨거나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보이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 사물을 보면 정적인 사물과 동적인 사물로 어우러져 있죠. 이러한 정적인 사물 그리고 동적인 사물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프로그래밍 용어로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이러한 사물들에 대한 프로그래밍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귀여운 강아지가 지금 뛰어가고 있죠. 강아지를 보면 보이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부분은 그렇죠. 눈, 코, 귀, 다리, 흰 털,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 동작하는 부분은 어떻죠? 그렇죠. 지금 달리고 있죠. 그리고 얘는 짖고,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것들 등등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이는 부분과 동작하는 부분을 이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강아지의 보이는 부분과 동작하는 부분을 정의해서 객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프로그래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객체 지향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앱 인벤터도 이러한 객체 지향 철학에 반영이 되는데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보이는 부분인 이 디자인 부분과 동작하는 부분인 블록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앞으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디자이너 모드 한번 볼까요? 자, 이 디자이너 모드 부분이 이제 보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은 팔레트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뷰어 영역, 그 다음 세 번째는 컴포넌트 영역, 네 번째 영역은 속성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팔레트 영역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구들이 모여있는 도구 상자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림 그릴 때 팔레트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짜서 우리가 팔레트에 쓰잖아요. 여러 색깔을 제공하는 그런 팔레트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이 이름을 팔레트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뷰어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기능들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는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그릴 때 스케치북에 내가 색칠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데 이 뷰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속성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있는 이 각각의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각각의 속성들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앞에서 미술 도구의 비유를 드렸듯이 이 팔레트 부분은 미술 도구에서 진짜 어떤 여러 색깔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뷰어 부분 있죠. 이 뷰어 부분은 스케치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부분을 한번 볼까요? 블록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는 그런 영역인데, 코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동작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크게 블록 부분과 그 다음에 뷰어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블록은 내가 앱에서 동작하고 싶은 기능들을 코딩하기 위한 블록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뷰어는 블록들이 배치된 코딩 형태를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든 앱이
동작하는 그런 코드를 이 뷰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얘를 이 그 블록 영역을 제가 또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보통 자동차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자동차는 평상시에 그냥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동을 걸고 뭘 해야 되죠? 기어, 그죠? 기어를 넣어야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 부분이 어떤 기어의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에 따라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잖아요. 앞에서 본 블록이 자동차에서 바로 이제 이런 기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뷰어에서의 이 코드는 실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벤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라는 건 뭐냐? 보통 우리 이벤트 하면 어떤 것 떠오르시나요? 보통 여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 할 때 깜짝 이벤트, 이런 거 생각나시죠? 자, 이벤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서 이 이벤트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나올 거거든요. 앱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그 순간을 우리는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앱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버튼 눌렀을 때나 아니면 폰을 흔들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버튼 눌렀을 때나 폰을 흔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외부에 어떤 그 폰에 어떤 상태의 변화를 줬을 때를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벤트, 즉 사건이 발생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어떤 처리를 하든지 해결을 해야겠죠. 그죠? 이벤트 발생을 했을 때 처리를 해주는 영역이 바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벤트 핸들러.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뭐 버튼 1이 클릭이 되면 무언가를 실행하라고 처리하는 그런 루틴이죠. 무언가를 처리해라. 버튼 1이 클릭이 되면 무언가를 처리해라. 자, 이러한 개념은 프로그래밍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개념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 처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수없이 나올 거니까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앱 인벤터의 그 블록 코딩을 하면서 자주 보게 될 대표적인 블록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명령 블록과 이제 뭐 표현 블록들인데, 이 블록들을 조합함으로써 이제 코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C나 자바나 뭐 이런 기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언어들은 이런 것들, 이런 명령과 표현 블록을 텍스트로 했다면,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블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블록을 조합해서 어떤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동작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블록에 대해서는 실제로 앱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